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은 방송 중. 이번 주 주제는 문헌정보학 교과과정 설계 중에서 오리엔테이션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교육의 목표라든가 비전 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국 문헌정보학과는 사설을 양성하는 기관임은 맞습니다. 문제는 사사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에 대한 정의가 조금 약했었던 것 같고, 그 정의를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로 나눴고, 이번에는 그 정의를 바탕으로 그럼 사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야 우리가 그런 인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실질적인 얘기를 총괄해서 나누고, 다음부터는 연말까지는 이제 좀 강론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도서관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도서관만을 생각할 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헌정보학과가 사설을 배출한다는 말과 사설은 도서관에서 그렇게 아주 완벽하게 독립적일 수 없다라는 가지를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설은 그럼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일을 해야 우리가 그동안 몸담아왔던 도서관을 수용하면서도 우리의 역할을 확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도서관에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취약한 부분은 뭐냐면 정책입니다. 의사결정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선배 사수님들과 저를 포함해서 그 후발 세대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얘기, 또는 우리가 못다한 우리의 어떻게 보면 부끄러움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에게 그냥 사서로 일을 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도서관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많은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그네들이 했던 일이 뭘까를 쳐다보는 거죠. 그네들이 했던 일들은 도서관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키워달라는 얘기에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정치가를 찾아다니고 행정가를 찾아다니면서 도서관을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부탁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현장의 사람들이죠. 내가 일하는 일터, 또는 우리 후속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공간, 도서관을 키워달라는 얘기를 열심히 하고 다니면서 지금의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서관이 받는 예우는 그닥 기대치를 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얘기하죠. 서양의 도서관을 들면서 서양의 도서관이 이렇게 좋은데, 제가 가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하버드 대학교의 도서관이 좋다고 자랑하고 있고 멋있다고 부러워하고 있는데 그 도서관이 하루아침에 됐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봅니다. 몇백만 권의 장사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멋있는 도서관 건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게 후진국의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선진국화 되어지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성장했지만 잘 사는 과정에 어떻게 하면 잘 살지에 대한 철학을 세우지 못하고 성장하다 보니까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거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살고, 모든 것이 생산성이라든가 성과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웬만한 문화적인 요소라든가 우리의 과거의 전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약했죠. 이게 이제 점점 키워간다고 해야 할까요? 이제 관심을 갖고 눈을 뜨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이제 도서관을 어떻게 쳐다볼까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네들이, 우리들이 도서관을 어떻게 쳐다볼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서들이 도서관을 어떻게 홍보했나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 교과과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얘기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받은 교육이 무엇이었는가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과거를. 결국 우리가 받은 교육은 이미 지어진 도서관에, 이미 갖추어진 공간 속에서 내 할 일을 가르치는 거죠.
이게 교육이 갖고 있는 최대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교육은 전제가 뭐냐면 기존 질서, 기존 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이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을 배출하는 거죠. 그럼 이 사회가 도서관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도 중요한 거죠. 왜? 그 사람들이 결국 정책을 결정하고 도서관에 관심을 갖고 도서관 문화의 성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분들이니까. 그건 아마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더라도 대충 감이 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독서실의 기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도서관. 도서관 건물을 짓는다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독서실을 지어달라고 합니다. 예전부터 학과에서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들끼리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사실. 진짜 바꾸고 싶으면 그 이용자들, 시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했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일만 꾸준히 꾸역꾸역 일만 하면서 도서관에 온 사람들이 도서관답지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판만 했지 한 번도 수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재밌는 얘기를 드리면, 예전에 행정관분들이 도서관 관장으로 옵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져서 문헌정보학하고 사서 자격을 가진 양반들이 관장으로 많이 올라가지만 아직도 행정 출신의 관장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네들이 처음에 도서관 왔을 때 제일 암담했던 것은 뭐냐면 아무도 찾지 않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독서실 같은 죽은 공간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몇 년 있어봐야 자기 실적은 전혀 나올 것 같지 않고 불안하고 두렵다 보니까 고민한 게 뭐냐면 사람들을 도서관에 끌어들이는 방법을 찾습니다. 강연도 열고요, 공연도 하고요, 전시도 합니다. 사스님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시큰둥을 넘어서서 왜 그런 짓을 하는지조차 이해도 못하고 굉장히 불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관장은 전시를 열면서 점심시간에 사서로 하여금 그 전시장을 지키라는 일까지 시키니까 거기에 거의 자존심을 상해하면서 극도로 흥분하고 화내는 사서도 봤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시키니까. 내 스스로가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군가 시켜서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반응할 수 있지만,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본인이 진정 사서라면 사서는 어떻게 반응하는 게 옳을까? 어떤 이유에선가 연유에선가 이용자가 도서관을 들어서는 순간 사서는 그 고객을 잡아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강연이 끝나고 공연이 끝나고 전시가 끝나면 다 돌아갑니다. 도서관은 어디도 돌아볼 생각 없이 그냥 갑니다. 도서관을 찾는 사람은 오로지 독서실을 이용하는 사람, 그 이상 또 이하도 아니었었던 시절이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도서관에 하는 문화 프로그램들은 이제 상설화 되어졌고 사서들도 그게 자기 일인 줄 알기 시작했습니다. 제 거꾸로 물어봅니다. 왜 그런 일을 하냐고. 여전히 사서 선생님들은 이 도서관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하는 거지, 철학도 없고요, 자기 주체성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니 했을 때는 우리가 왜 도서관을 갖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를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 도서관에서는 내가 이렇게 행동할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일을 하면 되겠구나, 도서관에서는 이런 일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우선이지, 도서관에서 시키는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같은 얘기일 수 있죠. 그럼 도서관에서 시키는 일은 뭔데? 사서와 무관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서는 마치 도서관에 매여 있는 노예처럼 도서관장이, 정책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합니다. 가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의사결정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상대편을 설득하는 것이고 상대편을 설득한 다음에 의사결정권을 상대편에게 주는 겁니다. 내가 상대편을 설득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주도해서 일을 진행하면 상대편은 절대 따라오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옳고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상대편에게 알려주되 다만 상대편이 비굴하게 내가 끌려가기 싫은데 라는 생각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주도권을 상대편에게 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겁니다. 내부에서 아무리 주장해봐야 이 주장이 외부 사람, 정책 결정하는 사람한테 먹히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는 도서관은 그래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스스로 결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그런 자리에 다 나가 있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결과가 나오냐면 사서가 진정 사서로 일을 하고 도서관이 도서관답게 되기 위해서는 사서가 도서관 밖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도서관 안에서는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소리가 전달되지도 않고 전달되었다 손치더라도 이것은 저 윗사람들 눈에는 하극상으로 비추어지거나 꼴랑 전문직의 자존심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홍보입니다. 도서관은 이런 곳이야. 를 알려주고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알려주고 보여주기 위해서는 나부터 변해야겠죠. 내가 하는 일이 뭔지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도서관에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규칙, 도서관 문화, 그 문화가 이용자들과 공유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서들조차도 그 문화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서 내보내야 합니다. 도서관은 이런 곳이야. 그리고 그것을 지역민들과 공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어떤 좀 고자세로 딱 있으면서 행정 서비스 하듯이 공공 서비스라는 이름하에 책만 빌려주고 반납하고 조용히만 시키고 하는 그런 강압적인 공간이 아니라 주민이, 이용자가 주인인 공간, 주인이라고 해서 갑질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네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게, 아까 말한 칼을 건네주는 작업처럼 의사결정권을 건네주는 것처럼 도서관은 이런 곳이야 라는 것을 끝없이 홍보를 하고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가도록 꾸려간다면 사서는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문헌정보가 뭘 가르치라고? 제일 중요한 건 이용자겠죠. 고객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 고객의 필요를 해결해 줘야 하는데 고객이 자기 필요한 걸 다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지? 우리가 그 비전과 목표에서 얘기했듯이 우리의 역할은 간단합니다. 지식정보사에서 그들의 지식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공간, 그런 절차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끼리 숨어서 만들어서 소위 분류 목록까지 해놓고는 넌 몰라도 돼. 시키는 대로 해. 필요한 것은 말해. 빌려줄게. 그것을 넘어서서 스스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어떻게 보면 여기는 그런 학습의 공간입니다. 평생 학습의 공간이죠.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제가 늘 얘기하는 그게 문해입니다. 문해가 글자를 해득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은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도구적인 것들에 대한 얘기, 관계에 대한 얘기들을 배워야 합니다. 근데 어디 제대로 가르쳐주는 데가 없다면 그걸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데가 도서관인 것이고 그걸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시스템이고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키오스크라든가 도로의 표지판이라든가 어떤 팻말이라든가 이 모두가 다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이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설계하고 만드는 사람의 주체가 누구니? 저는 그게 사사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가르쳐야 하지 않겠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철학이 있고 그 철학 속에서 필요한 기술을 만들어갈 수 있고 설계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그 속에서 그걸 향유하겠죠. 우리 역할은 향유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지 그들이 향유하는 과정에서 도구로 작동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저 사람들 향유하게끔 만들어준 설계자니까 도구는 아니야.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변호사가 개업을 하더라도 청소도 해야 하는 것이고 전화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자료조사도 해야 하는 것이고 변론도 해야 하는 것이며 이 모두가 담겨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사람 눈에는 그냥 기능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 그 기능을 넘어서서는 그 전체 구조를 만든 사람이 사서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가는 것이 사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도 어느 분이 SNS에 봤더니 도서관이 할 수 있는 협업에 관계된 얘기, 그 지역과 어떻게 관계를 가질 것인가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정책 위반자들에게 알리는 글들이 올라온 걸 봤습니다. 맞습니다. 도서관은 무슨 쿠키 커터에서 찍어내는 것처럼 똑같은 모양하고 똑같은 기능을 가진 곳이 아닙니다. 도서관은 굉장히 큰 관념 덩어리입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우리 공간에서는 어떻게 표출되어지지? 그게 실체가 없어도 기업에 갔을 때는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모든 문서 관리, 기록 관리, 그 일의 관리가 실은 도서관 서비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 책임과 의무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 절차적인 부분과 기록의 부분들이 다 담겨 있는 것이고 그들이 그걸 이해를 시키는 것이 아하 이렇게 일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니까 성과가 더 좋아지는구나 그걸 컨트롤해주는 사람 물론 혼자서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끊임없이 얘기 나눌 수 있어요. 소위 우리가 예전에도 얘기했죠. CIO 기업에는 CEO가 있고 CIO가 있고 요즘 CKO도 있고 뭐 CFO 파이낸셜 할 부분도 있고 결국은 최고는 CEO 의사결정하는 사람이지만 의사결정하는 사람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가장 필요한 집단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CIO 또는 CKO 인포메이션이나 지식을 감당하는 사람이고 인포메이션과 지식을 감당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고 그 시스템은 단순히 인포메이션과 지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기업 전체의 흐름을 컨트롤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이 도서관도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도서관이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얘기는 이 지역사회, 대학이면 대학, 학교면 학교, 뭐 지방자치면 지방자치 그 속에서 역할을 만들어가는 거죠. 정보가 흐르고 문화가 흐르고 소통이 일어나고 지식을 공유하고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는 얘기들이 그 안에서 충분히 오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전을 배운 다음에 고객 또는 그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 기술, 토대 기술을 만들어서 서비스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도서관이라는 공간에 들어가면 도서관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반 기업에 가면 그 기업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베이스에는 뭐가 있다? 문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서관학 문헌정보학 하는 사람들이 문해에 대한 생각을 좀 폭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아오고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문해를 들여다보면 문헌정보학에서는 문해를 독서로 굉장히 한정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인문학적 소양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간간히 기술적 얘기를 하지만 그 기술적 얘기는 이미 만들어진 기술을 통한 통계, 분석,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술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창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집단은 아닙니다. 아니 사람 개개인이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할과 하는 일 속에서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지?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만드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일 이런 것들이 필요해라고 말하는 것 이미 생산되어지고 개발되어지고 만들어진 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우리가 의도하고는 문해를 실천하고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개발하는 일들이 우리의 일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공부할 때 우리가 기반 기술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몇 문헌정보학과에서는 그 기반 기술을 조금 비대시켜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가르치고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우리 철학, 문해, 비전을
어떻게 이룩해 갈 수 있을까를 위한 서비스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작업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학과 내에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도 필요하고 철학을 가진 사람도 필요하고 서비스에 아주 탁월한 그런 인재들도 필요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그냥 구심점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설계해야 할 프로그램은 그런 것들 담겨 있다는 얘기죠. 아, 그것은 문헌정보가 그럼 혁신을 하고 변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배우는 과목들이 그런 과목들입니다. 과거에도 배웠습니다. 제목이 좀 다르고 환경이 좀 다르고 적용하는 공간이 제한적이었겠지만 그런 내용을 배웠습니다. 문제는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 기술을 펼치는 공간의 역할들이 왜곡됐다는 거죠. 어떻게? 기능으로. 내가 배우는 목적이 변화이고 발전인데 내가 배운 결과는 기능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죠. 가끔 이런 얘기할 때 제가 비유하는 게 뭐냐면 건축학 하는 분들을 얘기합니다. 건축학을 공부하고 기사가 되어서 현장에 배치되어지면 아주 곤욕을 치릅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은 사용하고 있는 용어도 전부 일본식 용어를 쓰고 방법들도 자기들이 여태껏 익숙해졌던 그런 방법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건축 기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먹히지도 않고 아주 무시까지 당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서부터 이 건축 기사가 그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면서 제일 중요한 대목이죠. 이 스스로가 그런 인부들과 같은 맥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설계하고 기획하는 위치에서 그들을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아니 경우에 따라서는 같이 일을 하면서 그 일을 수행해 가야 합니다. 근데 사서들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현장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급급해지고 그 기능을 체험해서 체화해서 자기 아주 전문성으로 만들어버리면서 무슨 전문가니 제가 이 전공한 사람들은 늘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나는 분류 전문가야. 분류 뭘 할 줄 아는데 DDC, KDC, LC 그게 분류의 전부니 최근에는 큐레이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아직은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큐레이션이 마치 대단한 서비스를 베푸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큐레이션은 초점이 장서가 아니라 개인에게 맞춰져 있고 그 개인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개인을 분류한 겁니다. 소위 메타데이터를 만들어서 요소화시킨 다음에 그에게 가장 적합한 요소군들을 소위 해시태그를 달아가면서 그것을 장서 집단에서 빼오는 거죠. 그럼 그 연장선에 보면 장서라는 것이 아예 필요 없다는 거죠. 기왕에 생산되어진 모든 지식 자원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 저 이용자가 관심 가질 영역을 하나의 분류틀을 만들고 그 분류틀을 해시태그 방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그에게 적절한 적합한 소통을 통해서 그것을 정의해주는 작업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늘 그렇게 우리가 배워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낯설어 할 뿐만 아니라 그게 분류라고? 예, 분류는 우리가 분류표를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전문 인력을 내보내다 보니까 분류표에 집착하게 되고 분류표를 현장에 가서 바로 기능화시켜서 쓰다 보니까 일어난 일들이죠. 그럼 분류가 기능을 넘어서서 뭔가 도구적 역할을 한다면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했니? 이용자들이 책을 읽히려고? 이 정보, 소위 말하는 평등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전부 책을 보게끔 하기 위해서? 그것도 잘못된 얘기죠. 책은 19세기 그 이전 단계에서 유용했던 자원 매체들이고 점점 발전했으면 이것도 다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능이 아니라 기술 큰 틀 속에서 큰 어떤 정책적 틀 속에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할까?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인터넷이 더 잘합니다. 인터넷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난 문헌정보학 출신들이 일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이 문제는 문헌정보학 출신들이 인터넷계에도 많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문헌정보학이 각광을 못 받지? 이 사람들은 자기가 배운 기술, 자기가 알고 있는 기술을 갖고 인터넷에 들어가서는 스스로가 문헌정보학과 별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우리의 자긍심을 키워주는 것이고, 우리 역할이 기능을 넘어서서 기획하고 정책을 위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고, 그걸 디자인해내고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필요한 도구를, 기술을 도입해야 하고, 병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개발해낼 수 있도록 영감을 주는 위치에서 일을 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얘기죠. 그래서 끝으로 제가 짧은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요즘 식당에 가도 식당 테이블마다 전부 키오스크가 한 대씩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봅니다. 와, 키오스크 붙어버리면 굉장히 최첨단화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 키오스크를 얼마나 잘 설계했느냐에 따라서 좋은 키오스크도 있고 나쁜 키오스크도 있습니다. 그게 갖고 있는 모니터 성능이 좋으냐 나쁘냐,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라 속에 있는 프로그램, 속에서 보여준 소위 유저 인터페이스, 이 사용자와, 그러니까 이용자와 기계가 어떻게 소통하는가에 대한 얘기, 그 절차적인 부분이, 내가 또 어떤 흐름, 내가 가게 가서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받아서 서빙 받아서 먹을 때까지 그 관련 과정을 얼마나 잘 담아내고 있는가, 그 나에게 좀 어떻게 편안하게 그 일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소위 문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기계놓고 써. 지금 많은 식당들, 그렇죠. 누가 가르쳐주거나 해줄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저 눈치껏 하라는 거죠. 그러려면 그 기계는 그만큼 유저 프렌들리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용자 프렌들리하게,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발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도서관에서 하는 서비스도 똑같은 얘기이고, 기업에서 일어나는 업무들도 똑같은 것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데려다가 한 달씩, 일주일씩 오리엔테이션도 해주고, 지금처럼 연수도 시켜가면서 자기 업무를 수행해가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오리엔테이션의 주 목적은 우리 잘 해보자. 우리 이런 사람들이야. 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럼 좀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